자, 이번 시간부터는 세포 분열 관찰 실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실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실험 중에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핵형 분석 실험하고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핵형 분석 실험은 세포 내의 염색체를 관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을 분열기, 중기 상태로 유도시켜서 중기 상태에서 전부 다 정지시킨 상태에서 보는 건데, 이 실험은 시기별 분열 중인 세포들을 한꺼번에 보고 싶은 걸 목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의 목적에서 여기 봤듯이요, 시기별 세포 분열의 상태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이 실험의 목적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주의할 거는 세포 하나를, 분열 중인 세포 하나를 시간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수의 세포를 한꺼번에 확보해 가지고 그 다수의 세포들로부터 간기의 세포, 그 다음 분열기의 세포, 분열기 중에서도 전기냐 중기냐 후기냐 말기냐 이 상태의 세포들을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세포들을 확보를 해야 시기별 상태들을 전부 다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주의할 점, 다시 한번 핵형 분석 실험 과정과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실험 재료가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때 사용하는 실험 재료는 당연히 분열 중인 세포들을 확보해야 함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요. 이때 이제 동물보다는 식물을 채취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실험 재료로 다수의 세포를 확보하는데 동물보다는 주로 식물을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 그렇죠? 동물들은 중간 움직이는 개체들이 많기 때문에 잡아다가 분열 중인 세포를 채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식물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식물은 세포 집단 채취함에 있어서 동물보다는 용이함으로 식물을 재료로 많이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을 가지고 내가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식물 내에서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 집단을 우리가 얻어내야 되잖아요. 식물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 집단화되어 있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들을 우리가 무슨 조직이다? 그렇죠. 분열 조직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분열 조직. 그러면 분열 조직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생장점하고 형성층 있었죠. 생장점의 위치는 줄기 끝에 하고 그 다음에 뿌리 끝에 위치하고 있는 조직이고요. 형성층은 어디 내부에? 줄기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세포 조직이죠. 그럼 식물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분열 조직을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형성층보다는 생장점을 뜯어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줄기 끝이나 뿌리 끝을 그냥 잘라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는 분명히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가 관찰이 될 거니까요. 근데 형성층 같은 경우는 줄기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일단 형성층 조직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가지고 이 부분을 떼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채취하는데 어려움이 다소 생장점 획득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장점을 주로 얻어냄에 있어서 체세포 분열 관찰 재료로 많이 쓰게 되고요. 특히 어디 끝을 많이 뜯어내냐면 뿌리 끝을 많이 뜯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 과정에서 뿌리 끝을 채취해가지고 세포 분열을 관찰하고자 한다. 그러면 무슨 분열을 보고자 하는 거구나. 체세포 분열을 보고자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감수 분열의 관찰 재료는 그럼 식물 중에서도 그럼 감수 분열이 가능한 위치가 있죠. 그 기관을 따지게 되면 당연히 꽃이 바로 대표적인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기관이었고요. 그럼 꽃 중에서도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꽃밥하고요. 그 다음에 밑씨가 있었습니다. 밑씨 같은 경우는 어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씨방 안에 들어가 있죠. 꽃밥 같은 경우는 수술 끝에 있는 부분이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감수 분열 중인 세포를 채취함에 있어서는 밑씨를 얻는 것보다 뭘 얻는 게 꽃밥을 얻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감수 분열 관찰 재료는 꽃밥을 많이 때리게 되죠. 그래서 꽃밥에 있는 체세포들 뜯어다가 관찰하게 되면 감수 분열의 시기별 상태들을 전부 다 관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실험 과정상에서 꽃밥을 채취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슨 분열을 보기 위한 거구나. 감수 분열을 보기 위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주로 꽃밥을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럼 꽃이 있잖아요. 그럼 꽃 중에서도 어린 꽃에서 꽃밥을 채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핀 꽃에서 꽃밥을 채취하게 되면 감수 분열 시기별 상태가 확률상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어떤 거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린 꽃봉오리로부터 채취한 꽃밥에서 감수 분열 시기별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꽃이 이미 펴버린 개체 같은 경우는요,
이미 감수 분열이 끝나 있는 상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감수 분열 중간중간 시기별 상태를 관찰하기가 확률상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꽃밥을 채취할 때는 완전히 핀 꽃보다는 아직 피기 전 어린 꽃봉오리로부터 꽃밥을 채취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실험 과정은 순서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서는 실험자가 임의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요. 즉 순서가 완벽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각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그 과정들이 왜 필요한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 일단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세포를 채취해야 되겠죠. 우리가 식물 중에서도 주로 체세포 분열이면 분열 조직 뜯어야 되고요. 분열 조직은 생장점 형성층이 있는데 주로 생장점을 떼기가 편하다고 그랬고요. 특히 어디 끝을 많이 떼낸다. 뿌리 끝을 많이 떼낸다고 그랬죠. 뿌리 끝에 있는 뭐를 생장점 뜯어내게 되면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 집단을 많이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세포 고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포 고정. 고정이라는 뜻이 뭐냐면 현재 생장점 세포를 뜯다 보면요. 뜯다 보면 세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어떤 세포는 감기에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기 전기에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기 중기에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기 후기에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기 말기에 있고 어떤 세포는 분열기 중에서 세포질 분열 중에 있는 세포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다양한 시기가 존재할 건데 세포를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기 그 상태 그대로 정지시켜버리는 걸 우리가 세포 고정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야 시기별 상태들을 장시간 뭐 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중기 상태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관찰하려는데 중기 상태가 이미 후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기가 워낙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짧다 보니까 확보할 수 있는 세포 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기의 세포와 같이 시간이 짧은 시기의 세포들을 장시간 보고시키게 되면 이 상태 그대로 보이시켜야 된다는 얘기니까 정지시켜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 고정이라는 뜻은 각 시기별 상태 그대로 분열을 그 상태 그대로 정지시켜버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고정시킴에 있어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있는데요. 물론 대학과정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생들이니까 위험하지 않은 화학약품 써야 됩니다. 이때 이제 고정약품으로 가장 많이 쓰는 화학약품이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됐죠? 이때 이제 알코올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메탄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이 있고요. 됐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코올 종류죠. 그럼 대다수 애들이 메탄올하고 에탄올하고 알코올의 차이를 의외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메탄올과 에탄올은 알코올 종류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알코올을 처리했다 또는 메탄올을 처리했다 또는 에탄올을 처리했다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뭘 고정시키는 세포를 고정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참고서에서는 알코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 1로 처리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3대 1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처리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세포 고정 물질로 활용하는 화학약품이다.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포가 채취가 됐고 세포가 고정이 되면 이제 이런 상태의 세포로 배치가 되어질 겁니다. 자, 세포가 채취가 된 상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는 여러 개의 세포 집단으로 이제 채취가 됐을 거고요. 일단 알코올 처리해서 세포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 감기의 상태는 감기 그대로, 중기에 있는 세포는 중기 그대로 세포가 분열이 정지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중학교 때 실험을 해보셨겠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하려면 이거를 밑에다가 유리를 깔죠. 유리를 깔고 이 유리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실 겁니다. 슬라이드 글라스. 그렇죠? 생명과학 원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명칭이 이제 우리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글라스가 우리말로 유리죠, 유리고 슬라이드가 바닥이란 뜻입니다. 이 바닥을 살짝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받쳐주는 유리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침 유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얇은 유리를 또 하나 덮죠. 얇은 유리를, 이 유리를 커버 글라스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우리말로 바뀌어가지고요. 글라스는 유리고요. 그 다음 커버를 가지고 이거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덮개 유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셨죠? 그럼 만약 이 상태에서 실제 세포를 분열을 관찰할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현미경에다가 올려서 봐야 될 건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세포 분열 과정은 주로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하겠죠. 그래서 광학 현미경에 대한 구조를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뭐 중학교 때 배워봤을 거예요. 이게 뭐 저발 렌즈, 여기는 대물 렌즈. 그리고 이 렌즈들이 보고자 하는 물체를 확대시켜서 여기에다가 눈을 대가지고 여러분들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포 집단을 여기다가 올려가지고 그냥 관찰을 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단면을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받침 유리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보고자 하는 세포 집단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커버 글라스, 즉 덮개유리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관찰하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관찰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현재 세포 분열을 보고자 하는 것은 시기별 상태를 그대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의 세포가 중기세포면 중기세포를 자세히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현재 이 세포 집단에서 여기가 중기세포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 위에가 현재 간기의 세포가 있는 겁니다. 나는 중기의 세포를 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를 실제 바라보면은 위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중기의 세포를 하나하나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포들에 가려가지고 쉽게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기별 상태들을 관찰하려면 이렇게 겹쳐있는 세포들을 정확히 몇 층으로 펼쳐야 되냐면 한 층으로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 하나를 뭐 할 수 있죠? 하나하나 관찰하기 용이하겠죠. 이게 되셨죠? 그러면 세포 분열 관찰하기 전에 일단 필요한 과정이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는 세포들을 몇 층으로? 한 층으로 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 실험 과정에서 그 과정 하나 끼어 들어가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한 층으로 펴가지고 세포로 관찰하잖아요? 그럼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대다수의 세포들은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세포 하나가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세포 분열을 실제 보는 목적은 핵의 상태라든지 염색체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걸 관찰할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가 투명한 거를 좀 보기 쉽게 뭐 시켜주는 과정도 필요하냐면 염색시켜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 실험 과정에서는 세포를 한 층으로 피는 과정과 그 다음에 염색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세포를 고정시켰으면 일단 여러 층의 세포를 몇 층으로 피우는 과정이 필요하냐면 한 층으로 피우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포들을 이 덮개 유리로 덮기 전에 이놈들을 이렇게 펼쳐야 되겠잖아요. 근데 다세포 생명체들은 세포가 여러 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굉장히 강한 결합 물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포 하나를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세포 하나를 분리시키려면 이 세포 사이에는 결합 물질들을 뭐 시켜줄 필요가 있냐면 분해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무슨 과정으로 표현하냐면 해리시키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리되는 과정은, 해리시키는 과정은 세포를 몇 층으로 펴기 위한, 한 층으로 펴기 위한, 또 다른 말로는 세포 하나하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세포 사이에 연결된 강한 결합 물질을 분해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해리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리를 시키냐면 이런 세포 집단이 있잖아요. 이런 세포 집단이 있으면 이 세포 집단을 시험관에 집어넣고요.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 무슨 처리를 하게 되냐면 염산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강한 염산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이 세포 자체가 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하나하나 시기별로 관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염산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섞어서 집어넣냐면 중류수를 섞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염산에다가 중류수를 섞어서 염산의 농도를 낮추게 되면 이 염산을 무슨 염산이라 표현하냐면 묽은 염산이라 표현합니다. 묽은 염산을 처리하게 되면 세포와 세포 사이 결합 물질들을 뭐 할 수 있다? 분해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포를 한 층으로 펴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 효과를 좀 더 주기 위해서 이거를 살짝 뭐 시키기도 하냐면 가열시키기도 합니다. 됐죠? 엄청나게 높은 온도로 가열시켜버리면 세포 자체가 손상돼 버리기 때문에 세포는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 온도가 50에서 60도씨에서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 염산과 함께 더불어서 세포 사이의 결합 물질을 쉽게 분해시킬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해리 과정. 주의할 점. 해리 과정은 아직 세포를 한 층으로 핀 게
아니죠. 세포를 하나하나 분리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 해리되는 과정을 이 조직을 연하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사이에 결합 물질을 분해시켜 가지고 세포를 분리하기 편한 작업을 하기 위한 게 바로 해리 과정이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그럼 해리 과정이 끝나면 이놈들이 이제 여기 받침 유리에다가 이제 올려놓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액을 처리한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등장액 처리하는 목적은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물어보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뭘 하지 않았습니까? 염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무슨 약을 떨어뜨려서 염색약을 떨어뜨려서 세포들을 염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염색이 필요하고요. 이때 염색할 때 쓰이는 염색약이 있거든요. 이 염색약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염색약들은 식물세포하고 그 다음 동물세포를 염색할 때 다른 종류의 염색약을 쓰게 되고요. 그럼 염색을 시킬 때 도대체 뭘 염색하냐? 당연히 세포를 염색하겠죠. 그럼 세포 내부에서도 정확히 뭘 염색을 해야 되냐 그러면 세포 분열 과정은 중간중간 분열기 과정에서 우리가 염색체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염색체를 염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염색체가 웅축되기 전 상태가 무슨 사기 때문에? 염색사기 때문에 이때 염색의 목적은 핵 속에 있는 염색산화 또는 분열기 상태에 있는 염색체를 염색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요. 이때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가 갖는 염색체의 구조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때 약품을 좀 더 잘 염색할 수 있는 염색약을 쓰기 때문에 종류가 살짝 다른 걸 사용하게 됩니다.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뭘 사용하게 되냐면 아세트산카민이라는 염색약을 쓰게 되고요. 색깔도 좀 익혀놔야 됩니다. 아세트산카민은 무슨 색이다? 붉은색입니다. 그럼 아세트산카민은 뭘 염색하는 거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염색, 산화, 그 다음에 염색, 체를 염색하는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참고서를 보게 되면 참고서에서는요, 핵을 염색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핵 자체를 실제 염색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간기 상태의 세포가 있다 가정하게 되면 핵이 있고요. 이 핵 속에 무슨 사가? 염색사가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럼 염색약인 아세트산카민을 쓰면 이 염색사들이 뭐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염색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핵 자체가 뭐 하는 것처럼 염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핵을 염색한다. 이 말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닌데 더 구체적으로는 핵 속의 염색사 또는 분열기 상태에서 염색체를 염색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리하셔야 되고요.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걸 염색함에 있어서 이것하고는 살짝 다른 염색약을 쓰는데 그 염색약을 뭐라 하냐면 메틸렌 블루라 합니다. 되셨죠? 메틸렌 블루는 블루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색깔은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 되는 거고요. 메틸렌 블루와 아세트산카민은 동일하게 이거를 염색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핵뿐만 아니라 이 핵 주변에 우리가 무슨 질, 세포질이라 표현하잖아요. 세포질을 염색할 수 있는 염색약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염색사 따로 염색시키고 세포질도 따로 염색시키게 되면 염색체와 세포질을 훨씬 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동물세포는 그래서 세포질을 염색할 수 있는 염색약을 하나 더 쓰게 되는데 그 염색약의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에오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에오신 같은 경우는 무슨 색? 그렇죠. 붉은색이죠. 붉은색. 됐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질을 염색한다? 세포질을 염색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물 세포를 염색할 때는 그러면 염색사를 염색시켜야 되니까 메틸렌 블루 따로 떨어뜨리고 에오신 따로 떨어뜨리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동물 세포를 염색할 때는 이 두 개를 보여가지고 섞어가지고 바로 염색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염색약을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그럼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섞게 되면 무슨 색의 염색약이 만들어지냐면 보라색의 염색약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보라색의 염색약을 뭐라 표현하냐면 김사액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염색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주로 식물 세포를 채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보면 주로 이걸로 염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염색이 됐어요. 그렇죠? 여기다 염색약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염색이 되는데 염색약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 있죠. 염색약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버리면 세포 자체가 염색약으로 뒤덮어 버리니까 이 세포 내부를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과도한 염색약이 있게 되는 경우에 여기다가 무슨 종이를 살짝 대주게 되면, 거름 종이를 살짝 대주게 되면 거름 종이가 액체를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염색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도한 염색약을 애가 뭐 할 수 있냐면 흡수해 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적당히 들어가 있는 염색약을 가진 세포들을 관찰하게 되면 세포 분열 시기를 관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하지 못한 게 있죠. 세포 고정시켰고 세포를 분리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고 염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포를 몇 층으로? 그렇죠. 한 층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 말을 세포를 하나하나 분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분리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한번 분리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세포를 분리시킬 때요, 굉장히 가느다란 침을 가지고 이걸 대가 이걸 살살 밀어내야 되거든요. 이때 이제 사용하는 이 가느다란 침을 무슨 침이라 표현하냐면 해부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할 점이 이 해부침을 이 안에다가 쑤셔가지고 막 휘집는 게 아닙니다. 이걸 대가지고 살살 밀어내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참고서나 기출문제에서는 해부침으로 이거를 뭐 한다 표현하냐면 잘게 찢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찢는다는 얘기는 세포 자체를 찢는 게 아니죠. 세포와 세포 사이를 찢어낸다는 얘기죠. 세포 자체를 찢는 게 아니야. 세포 사이를 찢어내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놈들을 몇 층으로? 한 층으로 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얘들이 서서히 양쪽으로 밀려 나갈 거니까. 이해되니? 그치? 또 해부침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핀셋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펼쳐지면 이거의 단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받침 유리가 있고요. 그럼 이 위쪽으로 염색된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져 있겠죠. 됐죠? 그럼 세포들이 정확히 한 층으로 펼쳐져 있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밀어내게 되면 아직까지 한 층으로 펼쳐지지 못한 뭐도 있을 것이다. 세포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덮개 유리를 덮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완벽하게 한 층으로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살짝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위에 올라있는 세포들이 세포 사이사이로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과정을, 이거를 눌러주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표현하냐면 압착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리 과정과 압착 과정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세포를 몇 층으로? 한 층으로 펴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압착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참고서에서 고무 달린 연필로 톡톡톡톡 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정확하게 세포가 그림처럼 몇 층으로 펴있다 가정을 하고, 한 층으로 정확히 펴졌다 과정을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제 뭐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포 하나하나의 시기별 상태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분리 과정 다음에 이런 압착 과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등장액을 처리하는 이유를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는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한번 처리하고 갈게요. 자, 감기 상태의 세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죠. 현재 세포질을 차지하는 7-80%의 물질이 뭡니까? 바로 물이죠. 순수한 물을 우리가 중류수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 속에는 세포 내의 상태이니까 다양한 뭐들이, 용질들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겠죠. 이때 용질을 하게 되면 영양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폐물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여기에 녹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물과 여러 종류의 명질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포질은 세포질 나름대로의 뭐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농도를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런 세포를 추출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건데,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는 세포가 마르면 안 되거든요. 물이 다 빠져나와 버리면 세포가 쫙 쪼그라들기 때문에 세포 원래 크기의 상태를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세포 주변에다가 어떤 액체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주변에다가 순수한 물인 중류수를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중류수는 농도가 제로인 물질이죠. 농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일이 생겨버리냐면 밖에서 세포 안으로 뭐가 들어가 버리냐면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세포 내부에 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이 물이 세포막을 안쪽에서 밀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의 크기가 뭐가 되버립니까?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상태의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훨씬 더 커져버린 세포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럼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나름대로 농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중류수에다가 여러 가지 뭐를 섞게 됩니까? 용질들 섞게 되는데 이 용질들이 섞인 농도가 안쪽보다 오히려 농도가 높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반대로 안쪽에서 뭐가 빨려 나와버리냐면 물이 빨려 나오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게 되면 세포의 크기가 다시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원래 상태 크기의 세포를 관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주변을 촉촉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세포의 크기는 변화를 시켜주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외부에다가 농도가 있는 용액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농도를 어디하고 맞춰야 되냐면 세포 내부하고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부와 동일한 농도를 가진 이런 액체들을 우리가 무슨 액이라 표현하냐면 등장액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등장액을 정의하라 그러면 다시 한번 세포 내부의 농도와 동일한 농도를 가진 액체를 등장액이라고 그러고 등장액을 처리하게 되면 물이 들어가거나 물이 나오는 걸 뭐 할 수 있습니까?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래 상태의 세포 크기를 뭐 할 수 있다? 관찰할 수 있다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 과정 등장액을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세포의 크기를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세포 분열을 관찰함에 있어서 훨씬 더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 과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감수 분열 관찰 실험 과정입니다. 이 과정도 체세포 분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이게 왜 필요한지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럼 실제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들을 이제 눈으로도 익혀둘 필요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관찰되는 사진들은 무슨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값이냐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값이고요.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광학 현미경 수준에서는 뭐는 구분할 수 있다? 핵은 구분할 수 있죠. 뭐는 구분할 수 없다? 염색, 산은 구분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분열기 과정에서 핵은 사라지고 무슨 체는 구분할 수 있다? 염색, 체 정도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와 있는 문제상에 그림들을 익혀놔야 되고 그 그림 중에서 간기 상태라든지 분열기 중에서도 전기 상태나 중기 상태나 후기 상태나 말기 상태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되셨죠?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한 그림들을 여러 번 보고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럼 실제 한번 관찰한 사진 내용을 봐볼게요. 자, 현재 이 그림이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고요. 그냥 그림상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얘가 지금 세포 하나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시커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커먼 부분이 바로 뭐다? 핵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상태다? 간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상태를 광학 현미경으로 봤을 때는 간기 중에서도 G1인지 S인지 G2까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간기 상태일 뿐입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체세포 분열 과정 중인 세포들하고 감수 분열 과정 중인 세포들의 그림의 차이를 한번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쪽은 체세포 분열 중인 세포들이고요. 그 다음에 감수 분열 중인 세포인데 특히 감수 분열 중인 세포인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세포 하나고요. 이 안쪽에 핵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A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게 세포 하나인데 이 세포 안에 지금 핵의 구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마치 길다란 실처럼 보이니까 이게 염색 상가라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핵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무슨 게 들어왔다? 분열기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염색체를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이걸 그냥 봤을 때는 염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뭘로? 염색체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 이 그림 살짝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이게 지금 세포 하나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이 동그란 걸 바로 우리가 뭐다? 핵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를 보게 되면 이때 실과 같은 구조물이 나오잖아요. 이건 이미 핵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슨 체다?
염색체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 세포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순기 중 분열기 중의 세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게 세포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염색체가 보이는데 염색체가 양쪽으로 구하고 있으니까 나눠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럼 이거는 체세포 분열 중의 무순기다, 후기 상태다라는 걸 정확히 잡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염색체들은 주로 지금 거의 세포 중앙이 이런 식으로 배열됐기 때문에 아마도 무순기, 중기 상태의 세포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감수 분열 과정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을 했듯이요. 이거는 이미 핵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염색사가 아니라 염색체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감수 분열 과정에서 지금 세포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인 분열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수 1분열 전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될 게 감수 1분열 전기에는 이미 뚱땡이 염색체들,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붙어서 맥가를 이가 염색체를 만드는 과정이 있겠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염색체들이 전부 다 중앙 배열이 있잖아요. 그럼 감수 1분열은 무슨 상태? 중기 상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상상해야 될 게 이가 염색체들이 이런 식으로 어디로 중앙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그럼 여기는 양쪽으로 뭔가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감수 1분열 후기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슨 염색체들이 이가 염색체를 구성했던 뭐들이 상동 염색체들이 방추사에 끌려가지고 양쪽으로 뭐하고 있네? 끌려가고 있느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 되는 거고, 그 다음 밑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옆에 가장자리가 보이죠. 경계면이 보이죠. 이미 세포가 몇 개로 나누어졌다는 뜻이냐면 2개로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현재 염색체들이 거의 중앙에 배열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몇 분열로 들어온 상태냐면 감수 2분열 중기 상태로 들어왔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아직은 세포가 2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감수 2분열 후기 상태니까 무슨 분체들이 염색 분체들이 방주사에 끌려가지고 나눠지고 있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세포가 몇 개 만든 상태냐면 이런 식으로 4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바로 핵이 되고, 그러면 이놈들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이 끝난 세포인 바로 무슨 세포? 생식세포일 거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 그림 줘놓고 이거 세포 하나와 이거 세포 하나의 핵상의 차이나 염색체 수, 염색 분체 수, DNA 양의 차이를 물어보겠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래서 사진상으로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색체를 상상을 해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은 모든 세포의 시기를 동일한 배율에서 관찰한 그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배율에서 관찰했다는 뜻은 이놈은 세포 하나가 크기가 지금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크기가 이만큼이고 이놈은 세포의 크기가 이놈보다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작다라는 뜻입니다. 되셨죠? 세포의 크기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감수 분열 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G 원기에 무슨 세포가 있냐면 모세포가 있습니다. 모세포 하나의 크기가 있겠죠. 그렇죠. G1에서 이미 생장이 끝났고요. 이 상태가 이미 G1계 생장이 끝난 상태의 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제했죠. 복제하게 되면 이놈이나 세포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1분열을 마쳤습니다. 그럼 세포는 분명히 분열됐기 때문에 이 모세포 하나의 크기보다 이 크기는 뭐에 있을 것이다? 줄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되셨죠? 그럼 이 세포들이 또 한 번 분열하는 거다. 그러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생식세포 하나의 크기는 모세포보다 크기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4개의 세포를 전부 다 합쳐버리면 다시 원래 상태의 모세포 크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모세포 한 개의 분열 결과 세포가 4개 만들어졌는데 이 세포 4개가 크기가 전부 다 뭐돼 있다? 줄어져 있는 상태고 이 4개를 합치니까 모세포 하나의 크기가 유사하다. 이런 기준을 두게 되면 이거는 무슨 분열 결과다? 감수 분열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되셨죠? 그래서 감수 분열 과정에는 중간에 세포를 생장시키는 과정이 없습니다. G1기 이후에요. 되셨죠? 그래서 생식세포 하나는 모세포 크기보다 크기가 적다. 비율로 따지면 대략 4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지금 설명하는 건 세포의 크기야. 됐지? 자, 다음은 광학 현미경하고 그 다음 전자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관찰한 사진 내용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는 광학 현미경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현미경이죠. 그래서 이놈들은 핵 속의 염색사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전자 현미경을 본 사진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광학 현미경을 본 사진입니다. 두 그림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 이 그림은 뭐 다 알다시피 뭐를 염색체를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광학 현미경은 이게 핵이 되는 거고, 이게 세포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염색체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학 현미경 수준은 뭐예요? 염색체죠. 이 염색체가 광학 현미경이 저렇게 보이는데 전자 현미경은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전자 현미경으로 이걸 관찰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길다란 선이 있고 중간중간에 알갱이들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사를 관찰한 거냐면 염색사를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그림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현미경은 뭘 갖고 봤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염색사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전자와 광학 현미경에 의한 관찰된 사진, 쉽게 얘기하면 핵 속에 있는 염색사를 확대해서 전자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세포 분열과 관련된 실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